구독자 여러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고 현금은 쌓였으며 고객들은 더 많은 HBM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회사를 보상하기는커녕 거칠게 팔아버렸습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월가가 이제 좋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비싼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주에 가려진 세계의 공백과 큰 돈이 SK하이닉스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 특히 신용을 사용한 투자자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실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숫자는 최고였지만 기대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76%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과거에 벌어놓은 돈보다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실적 발표문은 백미러이고 주가는 전조등에 가깝습니다. 백미러에는 기록적인 이익이 보였지만 전조등 앞에는 HBM4의 매출 속도,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 그리고 쌓인 현금의 사용처가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실망한 지점은 절대적인 실적이 아니라 기대치와의 거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약 84조 원, 영업이익 약 64조 원을 기대했는데 실제 숫자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엄청난 실적이지만 이미 주가의 완벽에 가까운 성장을 반영해 놓은 종목에서는 작은 미달도 크게 보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관중이 더 높은 곳에 발을 걸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선수는 가장 높이 뛰었지만 시장이라는 심판은 실패를 선언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실적이 좋았느냐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고 다음 분기에 그 기대를 다시 끌어올릴 근거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순이익 숫자는 더 화려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으로 영업이익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전부 반도체 판매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받아들이면 실적의 질을 잘못 읽게 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산 처분과 관련된 약 63조 3천억 원의 이익이 포함됐고 시장에서는 일본 키옥시아 지분 매각 완료에 따른 누적 투자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과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다만 일회성 투자 이익은 다음 분기에 같은 크기로 반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월가는 화려한 순이익보다 본업에서 만들어진 영업이익과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분리해서 봅니다. 숫자가 큰 것과 숫자의 질이 좋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HBM4도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는 HBM4가 고객이 요구한 동작 속도를 충족했고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2분기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기다린 것은 양산 시작이라는 선언보다 그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로 잡히느냐였습니다. 일부 제품의 출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2분기에 기대했던 HBM4 매출 인식이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것이 실적 미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하 지연은 곧바로 기술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 인증과 물량 배정, 생산 수율, 매출 인식 시점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시간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그 시간차가 한 분기의 지연인지 경쟁 구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D램과 HBM의 가격 움직임도 엇갈렸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공급이 빠듯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오르면서 삼성전자처럼 일반 D램 비중이 큰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더 부각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HBM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가격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HBM이 나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HBM은 높은 수익성과 장기 수요 가시성을 주지만 이미 계약된 가격은 범용 D램 현물 가격처럼 매주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HBM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프리미엄의 근거였다면 이제 시장은 HBM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를 넘어 그 계약이 어느 가격에 체결되고 마진을 얼마나 오래 지켜주는지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미달과 HBM4의 시차만으로 이번 충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본 것은 벌어들인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공백이었습니다. 고객과 맺은 장기 계약은 수요를 지켜주는 방패일 수도 있지만 가격 상승을 가로막는 천장이 될 수도 있고, 대규모 캐펙스는 성장의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업황이 식으면 감가상각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두 얼굴을 구분한 뒤 큰돈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신호와 보유자, 현금 대기자, 신용투자자의 대응을 각각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반등 하루만 보고 바닥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평가 기준이 바뀌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불리한 이유는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공개되고, 연준의 발언이 금리와 환율을 흔들며 뉴욕에서는 하이닉스 ADR과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 결과가 외국인 선물에 먼저 반영되고, 9시에는 SK하이닉스와 국내 반도체 장비주 호가창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본업이 있는 개인이 새벽부터 장 마감까지 이 모든 변수를 혼자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늦게 호가창을 보고 공포의 바닥에서 던진 뒤 반등이 나오면 다시 꼭대기에서 따라붙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모아주는 곳이 아니라 미국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음날 국내 반도체 수급으로 번지는 순간과 큰 돈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서 보기 위한 곳입니다. 폭락장에서 뉴스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이제 월가가 새롭게 요구하는 답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HBM 판매량이 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주가가 먼저 달려간 뒤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빅테크가 발표한 거대한 AI CAPEX가 SK하이닉스의 실제 주문과 매출로 전환되는지, HBM4의 양산 출하가 하반기에 계획대로 확대되는지, 회사에 쌓인 현금이 설비 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에서 어떤 비율로 배분되는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좋은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좋은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주주에게 어떤 속도로 돌아오는지 보여줘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이 변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전략 고객을 포함해 약 50곳과 장기 계약 협의를 마쳤고, 다른 고객들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5년가량 이어지는 계약에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등 재무적 안전장치도 포함됩니다. 메모리 산업은 수요가 좋을 때 주문이 몰리고 경기가 꺾이면 고객이 재고부터 줄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런 장기 계약은 다음 불황이 와도 물량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전벨트의 가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더 강해져도 계약 가격 때문에 추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물량의 안정성과 가격의 상방을 맞바꾼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기 계약이 악재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객이 정말 수요 붕괴를 예상한다면 5년짜리 계약을 맺고 예치금까지 걸 이유가 없습니다. 약 10건의 계약과 계속되는 추가 공급 요청은 AI 메모리 수요가 당장 절벽으로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강한 근거입니다. 더구나 HBM4는 고객별 요구에 맞춘 설계와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단순한 범용 메모리보다 공급업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고객과 공동개발 관계가 깊어질수록 계약은 단순한 판매 약정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를 묶는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을 볼 때는 호재냐, 악재냐로 잘라 말할 것이 아니라 물량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가격과 마진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PEX도 같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0조 2천억 원이었던 투자 규모를 올해 40조 원대 후반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M15X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용인 1기 클린룸과 첨단 패키징 시설, 차세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공급 능력이 곧 경쟁력인 시장에서는 공장을 늦게 지으면 주문을 경쟁사에 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의 정점에서 너무 많은 설비를 한꺼번에 들리면 수요가 둔화됐을 때 가격 하락과 감가상각 부담을 동시에 맞게 됩니다. CAPEX는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이지만 반대편에 수요가 없다면 가장 비싼 다리가 됩니다. 월가는 투자 금액 자체보다 그 설비를 채울 확정 주문과 투자 회수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체력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2분기 말 현금과 현금 성자산은 88조 원으로 한 분기 사이 33조 6천억 원 늘었고 총 차입금은 18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은 69조 4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시기와 규모, 구조를 아직 공개할 수 없고 올해 안에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장을 더 짓는데 얼마를 쓰고 불황에 대비해 얼마를 남기며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방식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은 숫자로 증명됐지만 자본 배분은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공백입니다. 여기서 양극단의 주장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주가가 급하게 밀렸다고 해서 HBM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고객의 추가 공급 요청은 계속되고 있고 약 10건의 장기 계약이 체결됐으며 HBM4는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해 하반기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기업이 40조 원대 후반의 투자를 집행하고 고객이 예치금을 건 장기 계약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실적이 보여준 것은 HBM 붕괴가 아니라 기대치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산업의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장에 붙여주던 주가 프리미엄이 재검증을 받는 과정인 셈이죠. 사업과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성장해도 기대가 더 빨리 달리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많이 빠졌으니 무조건 싸다는 주장도 위험합니다. 급락장에서는 기업 가치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ETF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용 물량이 청산되며 선물 매도가 현물 매도를 부르고 다시 지수형 상품의 매도를 자극하면 좋은 기업도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폭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청산이 끝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반등은 장기 자금의 매수보다 과도한 공매도 청산과 단기 저가 매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싸다는 판단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수급 압력이 약해졌다는 증거 위에서 내려야 합니다. 결국 이번 실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요의 방향은 아직 위를 향하고 있지만 매출로 잡히는 속도와 주주에게 돌아오는 경로가 시장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장기 계약은 미래 물량을 지켜주지만 가격 상승 여력을 확인해야 하고 대규모 KPEX는 공급 능력을 키워주지만 투자 회수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월가는 이제 더 많은 HBM을 생산한다는 약속보다 그 HBM이 어느 고객에게 어떤 마진으로 팔리고 남은 현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요구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 복잡한 평가 기준을 실제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HBM4 매출 확대, 하이닉스 ADR과 외국인 현물 선물이 어떤 조합을 만들 때 큰 돈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별 행동 기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KPEX 계획이 밤에 공개되고 하이닉스 ADR과 미국 반도체주가 새벽에 반응한 뒤 환율과 코스피 200 선물이 아침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외국인의 SK하이닉스 현물 주문이 호가창에 나타납니다. 개인이 아침 9시에 본주 한 종목만 열어보면 큰 돈이 남긴 신호의 마지막 장면만 보는 셈입니다. 앞장면을 놓친 채 급등하면 추격하고 급락하면 투매하니 늘 세력의 돈길보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가 많아서가 아니라 새벽에 미국장 변화가 다음날 국내 반도체와 장비주, 소부장 수급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한 흐름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락과 반등이 하루에도 뒤집히는 장세에서 이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알림센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속드린 회복 신호를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빅테크가 AI에 얼마를 쓰겠다고 말했느냐보다 그 지출이 실제 서비스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입니다. AI KPEX가 유지되더라도 투자자가 데이터 센터 건설비와 감가상각 부담만 걱정한다면 반도체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매출이 빠르게 늘고 다음 분기 투자 계획까지 유지되며 메모리 추가 주문이 동반된다면 SK하이닉스의 장기 계약은 가격의 천장이 아니라 수요의 바닥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의 숫자에서 봐야 할 것은 지출의 크기 하나가 아닙니다. AI로 번 돈, 앞으로 쓸 돈, 그리고
그리고 그 돈이 실제 메모리 주문으로 연결되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축이라도 꺾이면 시장은 다시 AI 투자 정점론을 꺼내들 겁니다. 다음으로 HBM4는 양산 출하라는 문구보다 매출 확대의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하반기에 계획한 생산 확대가 실제 출하와 매출로 이어지고 고객 요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충족한 제품이 안정적인 수율로 공급된다면 이번 지연은 한 분기의 시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하 일정이 다시 밀리거나 고객 확정 물량이 기대보다 줄어든다면 시장은 단순한 매출 이연이 아니라 경쟁 심화와 제품 전환 위험을 의심하게 됩니다. HBM4의 회복 신호는 발표 한 줄이 아닙니다. 고객 일정, 출하량, 제품 믹스, 마진이 다음 분기 실적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은 하이닉스 ADR, 외국인 선물, 본주 현물을 함께 봐야 합니다. ADR은 한국장이 닫힌 뒤에도 미국 투자자의 평가를 보여주지만 이것을 월요일 본주의 정답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ADR 10주가 국내 보통주 1주를 나타내더라도 환율과 유통 물량, 미국 투자자 수요에 따라 프리미엄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DR이 하루 올랐다는 사실보다 미국 반도체 지수보다 강했는지, 거래량을 동반했는지, 본주와의 가격 차이가 안정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과 SK 하이닉스 현물을 동시에 사기 시작하고 저점을 다시 시험할 때 매도 강도까지 줄어든다면 기술적 반등을 넘어 수급 회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움직이면 소음이고 세 시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신호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하루를 탈출 신호나 바닥 확정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구간에서는 장중 급등과 급락이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의 매수가를 되찾겠다는 감정이 아니라 보유 근거가 아직 살아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빅테크의 AI 투자와 HBM4 출하 일정이 유지되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돌아오며 재시험 과정에서 저점이 더 이상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전량을 던질 이유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출하 일정이 다시 지연되는데 반등만 믿고 버틴다면 가격이 아니라 투자 논리가 깨진 상태가 됩니다. 보유자는 하루의 양봉보다 새 조건의 동시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반등을 놓칠까 두려워 한 번에 들어가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급락 뒤에는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자주 나오고 이때 거래량과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초기에는 계획한 자금의 일부만 사용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외국인 현물 선물의 동반 유입과 HBM4 일정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될 때 비중을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물량은 단순히 가격이 더 올랐을 때가 아니라 반등 이후 눌림에서도 이전 저점이 지켜지고 수급이 다시 붙는 구간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틀렸을 때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현금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용 투자자는 수익 극대화보다 강제 청산 위험 축소가 먼저입니다. 기업의 장기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증거금과 반대매매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ETF와 선물 변동성이 현물까지 흔드는 구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가격 왜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 레버리지를 낮추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신용으로 들고 있다는 사실이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전에 강제 청산 가격과 현금 여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 벌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시장에 남아있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수요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면서 좋은 실적만으로 주가를 지킬 수 없어진 시대가 왔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큰 돈이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빅테크의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HBM4가 예정대로 하반기 실적에 잡히는지, 쌓인 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주주 환원과 자본 배분 계획이 나오는지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 ADR과 외국인 현물, 선물이 함께 안정돼야 주가의 회복도 실적의 회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한국장 한 곳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 빅테크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아침에는 선물과 환율이 반응한 뒤 마지막에 본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집니다. 호가창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는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큰 돈의 이동 경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내비게이션이어야 합니다. 공포의 바닥에서 던지고 반등의
시장의 꼭대기에서 다시 물리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늦기 전에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알림센터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의 폭락장과 다른 장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장이 닫혀도 뉴욕에서는 SK 하이닉스의 하이닉스 ADR이 계속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DR의 상승이 진짜 수급 회복인지, 얇은 유통 물량이 만든 착시인지, 그리고 뉴욕의 움직임을 월요일 본주 신호로 읽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과거를 보여준다면 수급은 시장의 다음 행동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공포나 희망보다 조건을 확인할 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